입니다. 다시 거기 끊고 딱 분석하고 경기나 보러 가야겠다. 근데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경기도 이적 관련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마요르카 2강이 나갔고 몇몇 자원들 영입을 했는데, 지난 경기 봤을 때 제가 그 에스파뇰에서 데려온 다르데이, 얘가 이제 2강인 대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를 떠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얘가 또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또 이강인의 대체자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하긴 했습니다. 마요르카가 사실 라스팔마스가 여러분들 섬나라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섬나라거든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섬나라야. 마요르카는 이제 스페인 오른쪽,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뭐 독도라고, 독도 위치인가? 뭐 그 정도쯤 된다면은 라스팔마스는 꽤 멀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팀의 지옥이라고 좀 많이 불리기도 하고, 뭐 어려워서 지옥이라기보단 너무 멀어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대만 거리야. 필리핀 위에 대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만보다 더 먼가? 아무튼간에 엄청 멀어 섬인데 이게 스페인 나라라고? 스페인보다 오히려 아프리카가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깝고 포르투갈이 더 가깝고. 아무튼 이제 원정 다녀왔는데 경기력의 마요르카가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골대 한번 맞추고 무리키가 PK 실축하고 그래서 1대1 무승부. 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몇몇 주축에 있어서 인앤아웃이 있었지만 보강 자체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한 것 같다. 반면에 BRL 같은 경우 뭐 첼시로의 잭슨 임대, 잭슨이 또 첫 경기 잘했잖아요. 또 이제 AC 밀란에서로의 뭐 사이드 공격 추쿠에제 같은 자원들, 뭐 로셀소도 임대 복귀했고, 뭐 파우토레스도 수비 쪽에 열심히 나갔고, 그러면서 셀로스, 뭐 코메사냐, 뭐 데니스 수아레즈, 뭐 나쁘지 않은 자원들 영입했는데 직전 경기 솔직히 활약도는 들어온 선수들 다 못했어요. 데니스 수아레즈는 뭐 마지막에 10분 정도 뛰었기 때문에 사실 뭐 기회가 없었고, 세를로스 여전한 골 결정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을 노출했고, 코멘사냐가 지난 시즌 라이오에서 되게 잘했는데 첫 경기 비아레알 경기에서는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 비아레알 미드필더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노출했달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아쉬움과, 또 첫 경기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모레노가 바로 전반 시작하자마자 부상으로 나갔고, 또 코클랭도 계속해서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피노도 현재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마요르카는 풀 라인업입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BRL은 제가 볼 때 이적 시장 때 돈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라인업을 딱 봤을 때 뭐 지난 시즌 활약도를 좀 기준으로 하면 미드필더도 코메사냐 들어가 있는 거고 나쁘진 않아 보이고, 전방에도 세를로스 엄청 믿을만한 스코어는 아닙니다만 가락군 있거든요. 그리고 바에나 뭐 제라드 모레노 나쁘진 않은데, 지난 경기 베티스전을 봤을 때는 확실히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 뭐 전방에서 확실히 골을 만들려는 그런 능력 자체가, 뭐 지난 시즌 한창 좋았을 때 비아레알이 매 경기 기대값이 홈에서 2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후쿠 패널 비판이라고? 아, 씨발 나 언더 간 것도 있는데 골 때리네 진짜로. 저 경기 일단 먹히면서 꼬였어. 후쿠 경기는 니가타가 먼저 넣어가지고 존나 어지럽네 살짝. 후쿠가 넣어도 살짝 어지럽고, 근데 넣는 게 낫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면서 비아레알은 전체적으로 직전 경기 사실 베티스전에 비아레알이 엄청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대엄 싸움에서 마지막에 그냥 좀 극장골 쳐먹고 이제 진 건데, 오늘 마요르카 원정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 얘기가 나오네 자꾸. 비아레알이 원래부터 어려워하던 곳이야. 마요르카 원정에서 비아레알의 마지막에 이긴 적이 2009년이에요. 2009년. 노페야? 뭐 나쁘지 않아. 언더간 것도 있어가지고. 뭐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이겼어. 그 이후에 뭐 마요르카 2부 리그 시절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한 대여섯 시즌 동안 마요르카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진 적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정도로 원체 어렵고, 마요르카는 보강 잘 됐고 직전 경기 내용 나쁘지 않았고, 비아레알에 사실 마요르카 원정에서 이기려면은 좀 뭐랄까, 수비를 잘해야 되지만 결국에 골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수비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마요르카가 충분히
승점을 따올 수 지금의 비아레알 상대로 승점을 따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저는 비아레알하고 베티스가 시즌 초반에 조금 물론 베티스는 이스코의 활약이 초반에 좋아가지고 직전에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둘이 좀 고전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하필 직전 경기 둘이 붙어가지고 좀 어지러웠었는데 어쨌든 오늘 비아레알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인다. 마요르카 풀한 보겠습니다. 언더는 패스할게요. 두 번째 저 뭐야 LABDC는 초장에 어려워. 그냥 오바 찍고 치우세요. 저 헤라클레스 네임에 오바 찍고 치워 그냥. 오바 찍고 치우고 노팅엄 대 셰필드. 노팅엄 대 셰필드. 여기도 지금 당장 이것도 시즌 초반에 항상 제가 이런 말밖에 못 드리긴 하는데 둘 다 아직 이적 시장이 안 닫혔거든요. 노팅엄도 지금 막 갈았고 있는 애들 뭐 쌍가레나 삼선 쪽에 뭐 아니면은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서 아스날 임대가 나쁘지 않다 뭐 누노 타바레즈 뭐 유스프 포파나 뭐 걸출한 자원들 지금 이적설이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 뭐 팀이 노팅엄이라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아직 뭐 좀 더 퀄리티 있는 자원이 확실히 영입돼야 되긴 합니다만 직전 경기 그나마 노팅엄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라와 골이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측면 공격이었는데 그거를 그 맨유에서 온 엘랑가가 좀 혀를 좀 뚫어주긴 했어요. 노팅엄에서 측면 쪽에서의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러면서 뭐 윙백 자원들도 많이 영입하고 했는데 어쨌든 엘랑가가 한번 뭐 아원이도 교체로 나온 부분 뭐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노팅엄한테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잖아요. 바로 득점 뽑아내고 엘랑가도 이제 노팅엄에서의 데뷔전 바로 나오자마자 어시스트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소유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노팅엄은 항상 점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에 믿을 거면 엘랑가나 이런 자원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셰필드 같은 경우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 거의 뭐 최악이었어요 사실. 뭐 공격은 공격대로 안 돼, 수비는 수비대로 불안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거의 뭐 올 시즌 2부에서 올라온 팀 루턴이나 셰필드는 사실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좀 그 떨어지는 기대치에 맞는 경기력이었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렉 뭐야? 잠시만요. 뭐야 렉 걸렸는데? 들리시나요? 됐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영입했어요.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잖아. 9월 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하는데 일단 영입을 했어 셰필드가. 톰 데이비스 에버튼에서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한 미드필더를 또 데려왔고 또 이제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름 뭐였더라? 코벤트리 시티 이제 하브리그 잉글랜드 하브리그 팀에서 에이스 삼선 자원 좀 찾아봤는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입을 해가지고 오늘 경기 바로 출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들보다 확실히 좋아 보여요. 특히 코벤트리 요놈은 뭐 코벤트리에서 에이스 놀이에다가 상당히 기대가 좀 있는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사왔더라고 생각보다 15mm인가 줬어. 꽤나 비싸게 사온 만큼 직전 경기만을 가지고 셰필드를 평가하기에는 오늘 뭐 주전 미드필더 라인업 2명 다 바뀔 것 같아 일단은. 그래가지고 또 보긴 봐야 돼. 직전 경기 봐서 아 얘네 사람 새끼들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영입을 해가지고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얘네들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전방에서의 셰필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에요. 톰 데이비스는 조금 더 이제 패스 앤 무브라든가 좀 더 소유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고 코벤트리 요놈이 이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개처럼 뛰어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수비 쪽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전방에서 솔직히 셰필드가 홈이었음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전 솔직히 심각했거든요. 오늘 노티엄이 그래도 홈에서 좀 실점이 적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감안하면 오늘 역시나 좀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노팅엄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약한 좀 점유율,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정배 받았을 때 찍기가 빡세다라는 거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노팅엄이 1.7배 받은 거 뭐 이해는 하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셰필드가 얘들이 또 바로 선발로 들어간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비빌 수도 있겠다. 다만 뭐 승패의 향방은 노팅엄 쪽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고 저는 뭐 1대0, 1대1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 셰필드도 뭐 뽀록골한 방은 있잖아요. 그 선에서 이제 승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노팅엄이 진짜 잘한다면 2대0 정도. 그래서 뭐 언더로 접근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무승부 한번 언더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발렌시아 대 라스팔마스. 우라와 이기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일단 후쿠 0대1로 마무리되면 불행 중 다행이긴 하네. 언더 간 거 있으니까 전반 끝내라 그대로 그냥. 일단은 발렌시아가 감독이 명장인가? 일단 미드필더 자원이 제가 볼 때는 좀 사실 프리뷰를 안 찍었죠. 첫 경기 세비야전 분석할 때 조금 애매하겠다 싶었거든요. 영입한 뭐 페펠루나 뭐 기본적인 숫자적에서 좀 부족함. 또 길라몬 같은 애들도 사실 능력치가 좋은 애인데 발렌시아에서 뭐 현재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 쓰지도 않고요. 숫자적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이제 바라 감독이 중앙 수비수인 디아카비를 3선으로 썼어요. 세비야전에. 물론 얘가 뭐 패싱이나 이런 게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피지컬이 좋아서 중앙 수비수거든요. 흑인에다가. 결국 그런 걸로 이제 제공권이나 뭐 수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거기에 영입한 페펠루가 잘하더라고. 오자마자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직전 경기 세비야전에 어쨌든 보여줬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발렌시아 중원이 막 완전 박살난 느낌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디아카비 3선 쓰는 것도 중앙 미드필더 기용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페펠로도 잘했고 요러면 근데 센터백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라스팔마스가 아까도 마요르카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섬나라거든요. 섬나라가 아니지 섬이거든요. 마요르카처럼. 근데 그냥 섬이 아니야. 진짜 멀어요 스페인에서. 이건 씨 사진 있나? 잠시만요. 내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옛날에. 보자. 어차피 맨날 이거 해놓을 건 아니까 오늘 한 번만 좀 보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사진 내가 안 내놨나? 사진이 없네. 지금 캡처하지 뭐. 맞아요. 거의 아프리카야 그냥. 거의. 제가 지금 캡처 한번 해볼게요. 여기야 여기. 스페인 저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야,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이 위치가. 엄청 멀어. 그럼에도 이제 그러니까 원정팀의 거리상으로 지우이 거의 뭐 유럽 대항전 원정 수준이잖아.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거 뭐 프랑스 원정보다 먼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무튼간에 상당히 이제 먼 거리. 제가 대충 재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만보다 멀어. 우리나라에서 대만 가는 거보다 좀 먼 거 같아. 살짝.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이제 홈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거의 졸전이었어요. 마요르카가 이길 뻔했어. 원정마요 심지어 더 믿음직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직전기 마요르카 상대로도 홈에서도 그런 좀 졸전을 좀 펼쳤다라는 부분. 어쨌든 2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뭐 사실 발렌시아는 제가 별로 찍고 가 싶어 하는 팀은 아니에요. 수뇌부가 일단은 개판이다 보니까 그냥 이 팀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매일 시즌마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러고 있잖아. 옛날 한 10년 전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챔스권이었는데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올 시즌도 사실 영입이 좀 지지부진하고 근데 데려온 애가 생각보다 좀 잘하고 뭐 바라 감독이 발렌시아 레전드 출신인 부분은 있는데 일단 뭐 감독치의 능력치가 생각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이것도 딱 그런 느낌이야.
발렌시아를 생각하면 이 새끼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통수를 칠 새끼들이거든요. 역기짓을 할 새끼들 항상. 믿으면 안 되는 놈들.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상대팀 라스팔마스의 직전 경기 내용이나 또 이 먼 거리 원정 얘들이 홈일 때 이제 상대팀이 오는 게 빡세지만 얘들이 원정 갈 때는 또 그만큼 멀어요. 발렌시아는 저기 또 가깝지도 않거든. 아까 뭐 사진 띄우는 거 어디 갔지? 발렌시아는 마드리드 써 있는 거 있지. 듣자 바로 밑에. 듣자 바로 밑에 있어. 듣자 바로 밑에. 그러니까 뭐 세비야 같은 팀은 좀 더 가까울 정도. 발렌시아 생각보다 좀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 감안하면 그래도 지금 발렌시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뭐 큰 부상자도 발렌시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현재 뭐 여전히 발렌시아도 뭐 카스티에오 같은 애들 정리하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아직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 풀 전력도 아니라고 사실 봐야 되는 사이즈긴 합니다만, 직정형이 라스팔마스의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발렌시아의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부분, 이런 거 좀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겨줄 만한 사이즈지 않나. 라스팔마스 직전 경기 내용 보면은 올 시즌 강등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상대팀 약간 지난 시즌 엘체 보는 느낌이야. 발렌시아 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안 했죠? 마르세유 안 했네. 메스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 일단은 또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그 어디야 그리스 팀하고 경기가 있었잖아요. 떨어졌어. 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대1로 이겼어요. 마르세유가 정규 시간에. 근데 이제 원정에서 1대0으로 졌잖아요. 1대0으로 져가지고 이제 원정 다득점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연장을 갔어. 근데 연장 가는 과정이 중간에 이제 후반에 귀행두지, 옛날에 아스날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이번 시즌 좀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주전급이었는데 이번 시즌 좀 감독 색깔에 따라 좀 밀려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교체로 들어갔는데 끝나기 30초 전인가 PK를 줬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리고 마르세유가 개패거든요. 경기 내용상으로 그냥 두들겨 계속 팼어. 전반 바로 두 골 넣기도 했고. 근데 계속 하고 하다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PK 줘서 2대1로 연장 가더니 연장에도 마르세유가 찬스 한 두세 개 날려먹고 승부차기. 거기서 귀행두지가 또 실축했어. 헌납에 승부차기 실축까지. 이건 일단 분위기적으로 이거 뭐 그냥 범인이야, 범인. PK 줘가지고 연장까지 끌고 왔는데 승부차기 가서 실축까지 했어.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 또 연장까지 가가지고 체력 문제도 있잖아. 메스 같은 경우 승격팀이라 또 이게 홈 첫 경기야. 직전 경기 이제 렌가의 원정 경기였고 홈 첫 경기예요. 또 이제 아마 기세 좋게 치고 나올 텐데 체력 문제랑 기세도 완전히 꺾여 있고, 또 이게 뭐 그냥 경기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챔피언스리그 예선 3차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엄청 크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지난 시즌에 마르세유가 또 챔스에서 그 토트넘 상대로 헛짓거리 해가지고 유로파도 못 가고 그 조별 예선으로 떨어졌잖아. 마르세유가 항상 그러네. 지난 시즌 토트넘전에도 극장골 쳐먹고, 이제 원래 그냥 끝났으면 유로파로 떨어지는 건데 조별 예선에서 한 골 더 쳐먹고 이제 아예 탈락을 해버렸거든. 올 시즌도 똑같아. 극장골 쳐먹고 승부차이가 지고 있네. 전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별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 감독 하에서 이제 바로 마르셀로나 감독, 옛날에 이강인 을 데리고 있었던, 어쨌든 시작 자체가 지금 좋지 않고, 리그 첫 경기인 랭스전에서도 사실 약간의 랭스의 꼴치적인 운이 좀 따랐고, 골 결정력 싸움에서도 사실 무승부가 좀 합당한 경기였는데 마르세유가 집중력으로 뭐 이겼었던 경기라서 조금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메스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제가 렌과의 경기 분석하면서 배당 흐름 때문에 조금 뭐 그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내용 까놓고 보니까 렌이 그냥 학살했거든요. 90분 내내 두들겨 팼거든. 5골이나 실점하기도 했고, 2부 리그에서 상당히 잘하고 올라왔다고는 하나, 지금 어쨌든 첫 경기 강팀 렌 상대로 이제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만 거의 맥을 못 쳤어요. 90분 내내 쳐맞았어.
뽀로골로 이제 심지어 1대1까지 맞춰놨는데도 이제 계속 쳐맞고 이제 뭐 마인이 아니라 핵마인을 줬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하면 이거를 확실하게 뭐 마르세유의 지금 기세나 뭐 체력적인 부분들 시즌 초반이라 그게 엄청 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따라서 이제 메스가 충분히 풀어낼 만하다라고 보는 건 또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좀 어렵다. 전력 자체는 마르세유가 좋은 건 맞는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 또 메스의 홈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메스도 직전 경기 강팀인 렌가의 상대 경기에서 진짜 너무 쳐맞았고 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진짜 계속 쳐맞고 뽀로골 하나 넣고 끝났어. 5대1로 졌잖아. 그런 부분 좀 감안하면은 그래도 마르세유가 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무승부 엠무? 언오바는 오바를 보고 싶은데 무승부가 어쨌든 무가 뜨면 제가 볼 때 1대1 무승부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승부 엠무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 바이런 미네는 미네는 일반승만 볼게요 형님들. 그러니까 브레멘은 지난 시즌 전력하고 거의 비슷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이적 시장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져갔고 그나마 뭐 그러니까 좀 쩌리 자원들이랑 잘 안 썼던 자원들 많이 쳐냈고 그나마 굳이 뭐 인앤 아웃에 대한 나간 애랑 뭐 들어온 애 평가를 하면 들어온 애들이 더 괜찮기는 해요. 그 누구야 위니용 지난 시즌 또 유럽 대항전에서 어디야 그 유니온 베를린하고 혈투를 벌였던 위니용에서 이제 주전 중앙 미드필더 한 명 빼왔고 그리고 이제 디셀도르프 이브리그죠. 독일 이브리그 여기서 이제 또 주포 옛날에 뭐 산푸도리아에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요 새끼 지난 시즌 잘했더라고 디셀에서 얘 빼왔고 또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 쩌리 자원 뭐 살려보려고 물론 부상이라 못 나와요 오늘 뭐 이런 애들 좀 빼왔고 지난 시즌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 플러스인 것 같긴 해. 나비케이터도 사실 분데스 레벨에선 잘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같긴 한데 또 바이런민의 해리케인 나올 거 생각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다. 바이런민도 사실 수비 쪽에 지금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삼선 자원에 대한 항상 이제 좀 갈증이 있는 바이런민이고 중앙 수비 라인도 뭔가 지난 경기 라이프치전을 봤을 때는 교통 정리 안 된 느낌이고 뭐 이런 느낌은 있어서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해요. 해리케인 하나 들어간 것만 해도 이제 뭐 몇 골을 먹든 간에 케인이 다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바이런 미네 승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